드디어 이 3,000피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빠르면 올해 7월에 3,000피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10년 후 부장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코스피 3,000에 갈 거라고 얘기를 해왔었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드디어 코스피 3,000에 도전할 수 있는 그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코스피 5,000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코스피 3,000이 왜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짧은 영상이니까 편한 마음으로 쭉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코스피 3,000에 도전하였던 슬픈 역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3,000피를 기대하는 이유, 그리고 3,000피가 언제 올 것인가, 그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10년 후 부자 저의 대응 전략은 어떤 것인가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3,000에 도전했던 고난의 시간 먼저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때가 코로나 때였고, 코로나 때를 지나서 전 세계적인 돈풀기 때문에 뭐 코스피뿐만 아니라 모든 지수가 다 올랐었죠. 그래서 3,000을 넘어서 3,300까지 갔다가 22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쭉 떨어지고, 그리고 23년부터 다시 미국이 오르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오르면서 24년도에부터 꾸역꾸역 오르기 시작하더니 24년 6월 드디어 2,800, 2,900까지 거의 갔어요. 이때쯤 오니까 야, 이제 연말이면 곧 3,000 간다. 드디어 3,000 가는구나 하면서 3,000 간다는 이견으로 거의 뭐 이제 증권방이 다 도배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하나 있어서 가져왔었는데 3,000피 간다. 베티라는 기사들 해서 이제 다들 대부분 다 3,000피 간다 그랬었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느냐 보시면 요 빨간 점이 보시면 이 첫 번째 빨간 점이 8월 블랙 먼데이 오면서 이게 훅 무너졌었죠. 그리고 블랙 먼데이 이후에 갑자기 급반등하면서 미국은 잘 올라갔으니까 우리나라도 결국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계속 떨어지고 그거는 뭐 9월 10월 기대성이 안 좋으니까 이제 끝나고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불확실성이 제거되니까 그때 본격적으로 오를 거야 라고 저는 생각했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재상국은 급락을 했죠. 그래가지고 많이 떨어졌었고 드디어 이제 12월쯤 되면서 급락이 정리가 되고 야, 이제 좀 오르려나 했더니만 12월 날 대한민국에서 계엄이 발생했습니다. 계엄이 발생했는데 다행히도 빨리 끝났어. 빨리 끝나서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그래도 다시 오르겠지 해서 이제 다시 내년부터 25년부터 해서 오르고 있었는데 다시 25년 4월에 해방의 날 관세 때문에 폭락하면서 다시 한번 또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와 다시 또 3,000피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미 작년 6월부터 1년 이상 연기된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3,000피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기회들과 달리 이번 기회에서만큼은 3,000피에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이 버텨줘야 돼요. 올라주면 더 좋고 최소한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야 코스피가 오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미국 시장이 오를 수 있을까? 최소한 버틸 수 있을까를 살펴봐야 됩니다. 보면은 일단 4월에 바닥을 찍었죠. 그리고 반등하고 있는데 이 반등이 멈추고 떨어지려면은 과연 4월보다 더 공포스러운 상황이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상승세를 끊을 수 있는 무슨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쉽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보시면 일단 상호관세가 3개월 유예가 됐는데 종료 시점이 7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월에 대해서는 아직 뭐 나온 게 없으니까 갑자기 6월에 연기할 리도 없고 갑자기 6월에 7월 땡긴다고 할 리도 없으니까는 6월은 그냥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7월이 되면 자, 유예 종료 시점인 7월이 왔어요. 그런데 6월 계절성이 좋아요. 계절성이 좋고
지금 7월에 돌아오는 것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오는 거거든요. 결국 타겟은 중국이기 때문에 나머지 나라들에 대해서는 유예하거나 또 잘 되면은 합의하거나 하면서 정리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에는 그래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확실성이 있으니까는 그냥 횡보하면서 간다고 치더라도 6월에 되면은 개성도 좋고 그리고 합의할 가능성도 있고 되면 이게 되거나 유예가 된다 하더라도 이를 트리거로 해가지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7월까지는 횡보를 하거나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뭐 예외란 게 있는 거니까 혹시나 안 될 가능성 때문에 미국 10년물 금리랑 단기 채권 금리 그리고 비트코인, 왜냐면 비트코인 떨어질 때 더 빨리 떨어지니까 요것이 떨어지고 있는지 채권 금리가 너무 높게 유지되고 있는지는 계속 살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시안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하원에서 이미 통과가 되었는데 요거 진행 여부가 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감세안이 확정되면은 결국 돈을 더 많이 풀게 되는 거기 때문에 확정된 하루나 이틀 정도에는 바뀔 수 있고 갑자기 재정 적자가 커질 수 있으니까는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며칠만 지나면은 결국은 이제 이게 돈이 더 풀리는 거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해가지고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버텨줄 수 있다면은 한국이 좋은 호재가 있어서 오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한국의 호재는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는 것 같아요. 뭐 혹자에서는 이제 경제 논리로 해가지고 뭐 이런 무슨 수출이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고 얘기하면서 지금 내수 경기가 되게 안 좋은데 오를 수가 있느냐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식이랑 경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주식에서 결국 중요한 거는 얼마나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고 얼마나 경제가 좋느냐보다는 돈이 얼마나 풀려서 얼마나 많이 주식시장에 유입될 수 있느냐 요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실례로 코로나 때 경제는 안 좋았지만 주식시장은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되게 많은 돈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번에도 똑같이 뭐 경제와 관계없이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유입될 수 있으면 주식은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올 것이냐 보면은 실제로 돈이 풀릴 거예요.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새 정부가 들어오면은 바로 경기 부양책 할 것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새 정부에서 이미 얘기했듯이 반도체 등 주요 산업들은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등 그리고 뭐 방산이라던가 아니면은 조선이라던가 주요 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몇 가지 주식들은 뜨고 있어요. 그래서 증권주라든가 조선주라든가 방산주는 이미 많이 떴고 더 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통해서 돈 벌었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주식시장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3,000피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다 왔네? 그러면 이제 나와야 될까라고 사람들이 팔아버리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잠깐만 찍고 이제 주식시장의 열기가 식어버리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건 3,000피가 아니고 정치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5,000피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3,000피에 간다고 하더라도 3,000피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나라의 체제력 개선이 됐기 때문에 5,000 갈 수 있다. 4,000 갈 수 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3,000에 간 이후에도 계속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그걸 달성할 수 있다고 내러티브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때문에 좀 더 3,000P의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목표가 3,000인데 3,000을 달성하는 것보다 목표가 5,000인데 3,000이 달성하는 것은 좀 더 쉬운 문제로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7월 계절성이 좋습니다. 게다가 특히 반도체 계절성이 좋아요.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수는 이제 반도체이고 아직 삼성전자가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인 거니까 7월 이 계절성, 반도체 계절성을 타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버프를 받고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준다고 하면은 그러면 3,000P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떨어지고 있어요. 결국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많이 투자되려면은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1,400원을 찍고 1,300 중반대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더 내려가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의 모습, 이것이 더 주식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승장은 지금 초입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바닥에서부터 20% 이상 오르면 상승장인데 이제야 드디어 상승장에 들어온 거죠. 21년도, 22년도 생각해 보면은 일단 들어왔었을 때는 최소 5, 6개월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물론 미국에서 유지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지만 어찌되었던 초입은 지금 시작했다.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결국 더 이제 상승장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000P가 과연 언제 도착할 것인지 도래하는 시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관세 문제가 잘 풀리면 7월이면은 3,000P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새 정부가 6월에 들어오죠. 6월에 들어오면서 바로 경제 부양책을 또 내놓을 것이고 산업 지원 정책도 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어찌되었던 7월까지는 버텨줄 것 같아요. 다른 일이 터진다 하더라도 7월 전까지 안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7월의 개선성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10%만 오르면 3,000P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세를 몰아서 바로 7월에 달성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9월, 10월은 계절적으로 안 좋은 시기인데 높은 지점, 뭐 1700, 1800쯤, 2800쯤 되겠죠. 그 지점에서 이제 안 좋은 계절 성장을 맞이하면은 그때는 하락 없이 지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에는 좀 떨어질 것이라 보고 있고 다시 11월 넘어서 11월, 12월, 1월까지는 계속 또 계절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다시 코스피 3,000 도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3,000P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들이 마련되었고, 제가 볼 때는 7월, 뭐 그다음이 넘어간다 하면은 11월, 12월, 1월 요때 3,000P에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죠. 그러면 이런 것을 바탕으로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하려고 하는지 저희 대응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투자에 있어서는 결국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작년 7월부터 3,000P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매수량을 늘려왔었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 7월에 한 1,3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었는데 지금은 투자금이 늘고 들어가지고 코스피에 1억 2천 정도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도 많이 들어서 1억 9천 정도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 직장인 투자자이신 저로서는 좀 높은 레버리지예요. 그리고 9월, 10월에 말씀드렸듯이 계절성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높은 지점에서 이제 이 계절성을 지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버핏 지수를 가져온 버핏 지수 그래프인데요. 버핏 지수는 이제 미국의 총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거죠. 보시면 거의 최고점 근처입니다. 근처이기 때문에 이거 이 상태에서 이상 근처에서 9월, 10월 조정장을 넘어가기는 하락 없이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7월에 3,000P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9월, 10월에 이제 조정장이 있고 기술적으로 안 좋은 장이 있고 이때 조정을 피하기 힘들 것 같으니 그리고 좀 레버리지도 높으니까 이때 좀 정리해서 레버리지를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00P를 당연히 기대하지만 못 간다 하더라도 이때 좀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9월, 10월 넘어서 11월이 되면 다시 도전할 수 있으니까 다시 또 한국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얼마만큼 7월에 팔고 얼마만큼 다시 또 재매수 할지에 대해서는 미국 장기채 금리라던가 한국이 얼마나 경기 부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나오는 것인지 이것을 고려해서 매도량과 재매수량을 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가 이제 정확한 타이밍에서 매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너무 많이 팔거나 아니면은 더 사고 싶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데 그 타이밍이 여전히 높은 타이밍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 높은 지점에서 매수하려고 한다면은 이때 사는 물량에 대해서는
혹시나 이 물량에서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때는 손절해야겠다. 제가 손절 잘 안 하는데 이때만큼은 손절 가격을 계획하고 매수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인플레와 유동성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와 유동성을 따지면 사실상 3,000피에 도달할 수 있는 여건은 작년에 이미 마련됐다고 봅니다. 다만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이제 달성이 계속 안 되어 왔던 건데 드디어 이제 외부적인 요인도 갖춰지게 되면서 이 기회에 5,000피는 아니더라도 3,000피는 꼭 달성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